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이고요. 49회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제1과목 무역 9번입니다. 자, 우리 49회 풀이도 48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틀린 보기 위주로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대외무역법과 관련된 이제 문제, 관세법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법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용어의 정의 부분이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고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틀린 답, 그러니까 정답이죠. 틀린 보기는 3번입니다. 외국인도 수출이란 수출 대금을 해외에서 영수하고 쭉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도 수출 같은 경우에는 수출 대금을 국내에서 이제 영수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한국을 찍고 나간 물건이 아니라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된 국내에서 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이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가 바로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고 있어요. 답은 4번이고요. 4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보시면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 수입의 인정 시점과 그리고 인정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 그리고 이제 신고된 금액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역협회장 인정기관은 그렇게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갔었는데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보통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국한 은행에서 돈이 입금된 날에 입금된 금액을 가지고 수출 실적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한 은행 입금일이 인정 시점이 되겠고 인정 금액은 이제 외국한 은행으로 들어온 금액인데 그 금액을 누가 확인을 해주느냐? 한국무역협회장과 관련 기관장, 관련 협회장이었죠. 그래서 관련 협회장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승인 물품으로 수출입 공고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 수출입 공고 규제 대상 이런 거 있었죠. 우리가 좀 기본 강의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었는데 조국 방송, 그러니까 조국 생방송에서 경제협력이라던가 과학기술이라던가 항공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것들이 규제 대상인데 규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제, 수출입 승인 면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긴급하다거나 아니면 주된 거래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던가 일부 요건을 갖춘 무상 수출입되는 물품 이러한 것들은 이제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면 우리 그 규제 대상을 법에서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 대상으로 지정 고시한 물품들이 규제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다만 하면서 이제 중개무역 물품이라던가 외국인수 수입 물품이라던가 외국인도 수출 물품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선용품도 제외를 한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업 고유번호 승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합병, 상속, 영업의 양수도와 같은 지위 변동이 일어났을 때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회사 분할은 해당하지 않겠다 해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대외무역 법령상 수출 물품 제조업자에게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공급함으로써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출 실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보기에 1, 2, 4번입니다. 3번에 있는 기납증 발급에 의한 기납증이 아니죠. 기납증 맞죠? 기납증 발급에 의한 공급은 해당이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외무역 법령상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등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답은 4번입니다. C, D, E요. 그럼 A와 B가 해당하지 않죠. A와 B의 보기를 보시면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사용한 제품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가 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외화 획득이 완료된 물품이 화자 보수용 원료 등으로 장기간 어떤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요. 외화 획득을 이제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행 기간 내에 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인정이 되는 경우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 기간, 외화 획득을 해야 되는 그 이행 기간에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 획득용 제품의 수입과 사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볼게요.
국내항에 정박 중인 외항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수입 선용품은 관세청장의 사후관리가 면제되지 않고 해당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수입 선용품을 이제 이 수입 선용품을 공급하는 자는 외항 선박이라던가 아니면 신규 선박이라던가 수리용 선박 이외의 다른 곳에는 제공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거 순서대로 말하기 기재한 것은, 그래서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수출 허가, 그리고 이제 상황 허가, 수입 목적 확인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요. 상황 허가는 뭐예요? 이게 그냥 진짜 그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전략물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상황 허가를 받는 거고, 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는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수입을 하려고 할 때는 수입 목적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기본 강의에서 전략물자와 관련된 어떤 유효기간은 전부 1년인데 딱 하나만 2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 하나 2년 있는 게 어떤 수출을 할 때에 전략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전문기관이 해준 경우, 전문기관의 전략물자 판정서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2년이고 나머지는 다 1년, 수입목적 확인으로 기간 1년 해서 답은 8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대무역법령상 플랜트 수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플랜트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1번이 아니라 2번 그리고 3번 여기에 더불어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보관이라던가 운송업 이런 것들을 경영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수출하는, 설치하는 기계나 장치, 그 외에 보기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플랜트 수출이라고 하고요. 이런 플랜트 수출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뭐 제도를 개선하다던가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장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협회나 단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플랜트 수출 촉진 기관이고, 현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그리고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는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플랜트 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변경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뭐 1회로 제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그런 이제 규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잘못된 것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포장하지 않은 직접 회로 등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포장 단위의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1번입니다.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맞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번, 1, 2, 3번 보기를 좀 올바르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과세가격 50만원 이하인 물품, 뭐 개인에게 무상 정보된 탁송품, 별송품, 여행자 휴대품은 원산증명 제출이 면제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원산증명 제출이 면제되는 거는 과세가격 50만원이 아니라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북 지지를 위해서 북한에서 들어오는 광물은 수입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들어오는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수입신고 전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전까지 원산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자, 3번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상국에서 환적이 이루어진 물품, 이러한 물품들은요 그 중간에 환적한 그 국가의 세관의 통제 하에서 어떤 환적이라든가 운송을 위한 어떤 작업 외에는 별도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이제 원산지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죠. 답은 1번인데요. 보시면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 영세가 맞겠고요. 13번 보겠습니다.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 수량 제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은 2번입니다. C, D가 맞는 보기고요. A, B 바르게 붙여보겠습니다. A 보시면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조치 시행일 이전에 수입되는 물품에도 적용한다 아니죠. 조치 시행일 이후라고 이제 기본 강의에서도 강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총 4년을 넘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관세법상의 어떤 이제 긴급 관세라던가 이제 긴급 관세 예비 조치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했을 때에는 8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상 통관 절차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4번이고요. 자, 보시면 중국에서 출발한 선박에 선적된 중국산 냉장고가 우리나라 부산항에 입항을 해서 미국으로 출항을 하는 경우, 자, 부산항에 들어와서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그냥 가게 되면은 이때 이제 이거를 환적이라고 하죠. 이때에는 이제 별도의 통관 절차는 이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관세법상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의 4대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답은 3번이고요. B, C, D가 맞는 보기고요. 틀린 보기 A와 E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한다. 맞죠? 중개무역인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납부하고 수출 시점에 환급받는다. 중개무역인 경우에는 수입 통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보세구역에서 바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송 통관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A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입 통관을 하고 다시 수출하고 이제 그거를 환급받는 경우는 내가 우리 국내에서 물품을 소진하려고 수입을 했다가 이게 좀 재고로 남아서 그 상태 그대로 수입된 상태 그대로 원상태 수출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환급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수입된 이제 물품을 재료로 원재료로 해서 어떤 물품을 제조 가공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출을 했을 때에도 우리 환급특례법 상에 개별 환급이 적용이 되어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2 볼게요. 계약 수량은 1000개였으나 운송 도중 100개를 분실해서 900개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대요. 자, 우리 수입 물품에 이제 어떤 수입 물품의 과세 물건을 확정을 할 때에는 수입 신고 시점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예요. 그래서 비록 서류에는 1000개로 되어 있지만 수입 신고 시점에 900개다라고 하면 900개가 이제 과세 물건이 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금액을 더해서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 이제 어떤 금액을 더하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제1방법이 배제가 되고 2, 3, 4, 5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물론 4방법과 5방법은 이제 납세 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이제 바뀌어서 적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가산해야 될 요소로 잘못된 것. 자, 우리 가산 요소를 떠올려 볼게요. 일단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나 중개료, 그리고 두 번째가 포장감. 그러니까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과 관련된 뭐 노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들이 있었고, 권리 사용료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생산 지원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물건 다 팔고 나서 옆으로 너한테 보내줄게 라고 하는 사후 귀속이익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운임과 있는 경우 보험료 이러한 것들이 가산 요소였죠. 그럼 가산 요소가 있는 반면에 공제 금액은 없었냐? 있었다. 바로 어떤 이제 뭐 연불이자 같은 거라던가 수입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은 공제 요소에 해당이 되었었다. 그래서 16번에 있는 3번, 보기 3번, 답은 3번인데요. 3번은 바로 공제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FOB 가격으로 US 달러 100불에 해당하는 물품을 총 100개를 수입을 했어요. 이때 이제 관세하고 부가가치세를 구하려면 관세는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거죠. 그래서 과세 가격과 관세율을 먼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0%로 모두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실행관세율 봤더니 기본 세율이 가장 하위 순위죠. 가장 첫 번째로 적용이 되는 건 덤핑, 상계, 긴급, 특정국 긴급 이런 것들이 조정관세 1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A 그리고 WTO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갔었죠. 이제 적용되는 거를 보시면 한미 FTA 세율 0%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밑에 기타 거래사항을 봤더니 한미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세율, 관세율은 0%가 되겠고요. 과세 가격을 산출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물품 가격은 미화 100불짜리 100대이기 때문에 이제 과세 환율 1000원을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을 했을 때 물품 기본 가격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고요. 기타 거래사항에 보시면 상표권의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을 했고 해상운송료 5000불을 지급을 했죠. 이건 전부 가산 요소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과세 가격에 더해져서 총 과세 가격은 2000만원이 되겠다. 관세율은 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세는 0원이 되겠고, 과세 가격 2000만원 더하기 관세액의 10%를 곱한 게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200만 원이 되겠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관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 신고에 대한 설명.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가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자, 우리 그 수입 신고 그리고 이제 납세 신고를 할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잠정적인 금액으로 가격 신고를 할 수 있었죠. 이 잠정적인 가격으로 가격 신고를 하면 확정된 가격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이 모자라면 더 내고 그리고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었죠. 잠정 신고와 가격 신고, 확정 신고 간의 이제 그 최대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입해서 보시면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 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세액 정정은요, 세금을 신고 납부하기 전과 하고 난 후로 크게 나뉘어졌었어요. 신고 납부 전에는 세액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 정정, 그리고 세액이 내가 낸 세금이 부족하다,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 신청과 수정 신고가 가능했어요. 그럼 보정 신청과 수정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했을 때 신고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보정 신청, 6개월이 지났으면 수정 신고를 했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신고 납부했는데 저 세금 더 많이 낸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에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올바른 것. 19번의 답은 1번이고요. 2번 보시면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 청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기 3번. 자,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계산착오로 부족한 것을 안 경우 최초로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보정 신청이죠. 자, 4번 보시면 얼핏 보면 맞는 정답 같긴 한데요. 자, 부족하다는 것을 품목분류 오류로 내가 납부했던 세액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보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6개월 이내라는 게 어느 날을 기점이냐? 신고 납부한 날짜를 기점이다. 지금처럼 안 날로부터는 아니다 라고 해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기사 내용과 같이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서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탄력 관세의 종류는, 이거는 이제 할당 관세가 되겠죠. 할당 관세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서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수입 이제 물품이라던가 수입 원재료의 가격이 막 폭등을 했다던가, 아니면 유사 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어떠한 이제 기본 관세율에서 40%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낮춰서 이제 수입 관세율을 조정을 할 수 있었죠. 물론 할당 관세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정 관세 40% 범위 내에서 더해서 부과를 할 수도 있었다. 할당 관세율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가능하다. 40%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할당 관세를 실시를 했던 게 우리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의 마스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할당 관세까지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이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실행관세율을 고르라고 하고 있죠. 1순위 세율은 덤핑, 상계, 이제 보복관세 이런 것들, 긴급관세,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적용이 되는 게 이제 FTA 협정관세가 있었죠. 아까 앞선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WTO 이제 협정관세가 있었고, 그 다음 조정, 할당, 계절, 접할계를 떠올려서 조할계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 기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 하위 세율인 채빈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그리고 이제 잠정세율, 그리고 기본세율 이 세 가지보다 조정관세는 우선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윗순위 세율, 1순위를 빼고 중간에 FTA, WTO 이런 관세율은 하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표가 나오면 세율 적용 우선순위를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세율은 가장 하위, WTO 협정관세는 이제 세 번째였죠. 조정관세 같은 경우에는 4순위 세율이었고요. FTA 관세는 2순위 세율이었어요. 근데 FTA 관세를 적용하려고 봤더니 하위에 있는 조정관세보다 더 낮네요. 그럼 일단 조정관세가 먼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조정관세가 WTO 협정관세라던가 FTA 관세보다 낮기 때문에. 근데 기본관세율이 더 낮아요. 그럼 이때 기본관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다. 조정관세는 개발도상국, 잠정, 기본세율보다 우선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관세 32%가 적용이 되어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HS 품목분류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올바른 것은 4번이고요. 1번 보기 보겠습니다. HS 품목분류표의 호란, 앞에 사단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HS 품목분류표는
가공이 안 된 것부터 점점 가공되는 순으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HS 품목분류의 제1류는 라이브 애니멀스,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얘네들을 도축하면 고기가 되죠. 제2류가 이류, 공이류가 육과 식용서류 이런 식으로 점점 가공도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품목분류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통칭이고, 그리고 이제 주호의 용어, 그리고 이제 주규정, 호의 용어와 주규정이 되겠다라고 해서 2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다음 거래 상황에서 수입 통관 시 관세법령상 적용 가능한 관세 감면의 종류가 올바르게 짝 기재된 것은, 자, 1번이 아니라 A를 볼게요. 키타는 스마트폰용 정밀 가공한 부품을 특수 제작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수출한다. 수출 물품의 용기예요. 용기 같은 경우 다시 들어올 때 재수입 면세가 가능하죠. 재수입 면세 적용 가능한 거는 이제 해외에서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인데 사용되지 않고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A 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외에서 어떤 시험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시험 검사를 마치고 들어오는 경우. 이 경우에 재수입 면세가 가능했었다. 그래서 A와 B는 재수입 면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재수출 감면세예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을 2년 연장을 해도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다가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재수출 감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뭐 6개월 이내 나간 경우, 1년 이내 나간 경우 이렇게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 85%가 감면이 되고 기간별로 15%씩 빼면 된다고 이 기본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85%, 70%, 55%, 40% 마지막엔 10%만 빼서 30%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령 및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감면 제도로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답은 이제 아닌 것은 3번이고요. 여기 지금 이제 미화 250달러로 되어 있는데 이걸 200달러로 고치셔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 200달러, 그 이외의 국가 150달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관세법령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래요. 잘못된 것은 이제 1번입니다.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 공무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재조사는 금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관세 포탈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 조사받는 사람이 세관 공무원한테 막 뇌물을 준 거예요. 뇌물을 줬거나 아니면 뇌물을 누가 주도록 막 알선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조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우리 그 어떤 이제 관세행정구제제도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의신청이고, 그 다음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조사의 심판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이제 심사청구와 관세청 심사청구가 있었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고, 중복으로 진행할 수 없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맞는 보기는 A, B, C, D 모두 맞아서 4번이고요. 이제 이 기간이라던가 절차에 관한 거는 기본서를 보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칠판에 같이 정리를 했었죠.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입니다. 관세법령상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올바른 것은 4번입니다. 4번 보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검역 압수를 포함해서 외국 물품 및 내국노동 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 물품은 보세구역 내에 장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되는데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었죠. 크기나 무게가 과다한 경우라던가 지금 우리 보기에 보는 것처럼 검역 물품, 압수 물품, 우편 물품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2번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구분할 수 있으며 맞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3번 보기 보시면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는 자는 세관장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치읓 들어간 거는 허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반출, 견본품 반출, 세관장 허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다음 중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모아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원래 절차를 다 해야 되는데 이미 그냥 절차 다 마친 걸로 쳐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수출입의 이자가 있었고,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거는 비록 외국에서 물건이 수입되었지만 외국에서 물건이 수입된 걸로 그냥 안 볼게, 이건 아예 절차 자체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었고, 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우리 보기 2, 3, 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절차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는 뭘 묻고 있어요? 이미 절차 필요한 데 있잖아. 네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이미 된 걸로 쳐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수출입의 의제였다. 그래서 채식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법에 따라서 뭐 압류가 되었다던가, 아니면 국고 귀속이 되었다던가, 통고처분에 의해서 납부된 물품이라던가 몰수되었다던가,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권리를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채식관서에서 우편물 심사를 세관장한테 받아서 내준 물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수출입의 의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죠. 답은 2번이에요. 우리 수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 타고, 배나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배나 비행기 타고 못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30일씩 최대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에 연장도 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나 비행기 태워서 안 보냈으면 수출신고 이미 수리된 건 수출신고가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9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형벌의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1번입니다. 관세포탈죄의 미수범. 자, 전자문서 위변조죄라던가 관세포탈죄라던가 아니면 미수출입죄, 이러한 거를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붙였어요. 이 세 가지 이제 죄는 굉장히 중대하게 다뤄요. 그래서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에 준해서 처벌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관세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 대상 수출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답은 1번 A, B, C고요. D 보기 보겠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 또는 폐기, 이거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제 계약과 다른 물품에 대한 이제 관세환급 위약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32번 보겠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이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환급대상 원재료는 화학적, 물리적으로 어떤 수출 물품에 결합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실제 제조 과정에 직접적으로 투입돼서 소모되는 물품, 그리고 이제 포장 농기 수출 물품에, 이러한 것들이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투입돼서 소모되는 물품 중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출 물품을 만드는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윤활유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 간접적으로 이제 투입되어서 소모되는 거는 해당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기 4번 자동차 제조를 위한 기계기구 등에 투입되어 소모된 연료, 이러한 것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관세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기납증과 수입분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올바른 것은 A, C, D, 답은 3번이고요. B에 보시면 관세 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 뭐 참깨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얼마 이제 금액을 정해놓고 환급 제한을 걸어놔요. 그럼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기납증이라던가 분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3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상황 같은 경우 수출용 원재료 환급에 사용할 수 없는 화장품 원재료 수입신고 필지는 우리 그 수입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었죠. 기한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수출신고 수리일을 항상 기준으로 해요.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입니다. 그래서 수출신고 수리일이 7월 15일이죠. 2021년 7월 15일인데 말일이 2021년 7월 31일이 되겠죠. 그 월 소급해서 2년으로 돌아가 보면 2019년 8월 1일이 나오죠. 그래서 그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수입된 것은 비록 수출 물품에 투입이 됐다 하더라도 수입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수출하고 환급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제 환급대상 원재료 환급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34번은
2번 보기 2번 보시면 2019년 7월 16일, 2019년 8월 1일보다 더 이전의 날짜이기 때문에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3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환급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환급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답은 2번인데요. 보시면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해서 관세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에 보정 신청까지 포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 2년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앞에 그 문제랑 똑같이 2년으로 보시면 되세요. 36번입니다. 다음 중 제시된 상황에서 FTA 관세 법령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키타는 미국으로부터 할로겐 전구를 수입을 해요.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미국은 할로겐 전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유리관을 수입을 한대요. 그리고 그 유리관 HS 코드와 할로겐 전구 HS 코드 다르죠.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뚝딱뚝딱 실질 가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구의 원산지는 미국이 되겠죠. 이 전구가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었을 때,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가 제시가 되었을 때는 한미 FTA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제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기를 조금 더 보면 미국을 출발해서 물건이 러시아에서 포장 작업 마무리하고 러시아 시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추가적인 가공이 만약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한미 FTA 적용이 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FTA 관세 적용 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답은 1번이고 A, B가 맞는 보기고요. C, D 보겠습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수입자는 원산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신청시마다 제출을 하는 건 아니고 요구를 받았을 때 제시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FTA 적용을 못했어요. 근데 뒤늦게 원산 증명서를 받았어요. 수입하는 사람이. 그럼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 1년 이내 범위 내에서는 나 FTA 원산 증명서 가져왔어요. 내가 냈던 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후 적용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1년입니다. 38번입니다. FTA 관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정관세 적용 제한과 차액 관세 불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FTA라고 하는 거는요, 태약 상대국, 태약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HS 코드가 명확해야 되겠고, 최종 물품에, 그리고 그 HS 코드가 이제 FTA 협정에서 양화대상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HS 코드에 부여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산지 상품이라고 보죠. 얘네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운송이 돼야 돼요. 다른 나라 막 돌아다니다가 오면 안 되겠다. 이러한 경우에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데, 이제 수입국 관세당국에서는 이거 왠지 FTA 적용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뭔가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아니면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수입자나 수출자한테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어떤 일련의 전차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상대방 국가에다가 이거 진짜 미국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한국 세관에서 그렇게 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회신이 오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로 확인한 결과 미국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미 FTA를 갑자기 들게 됐는데 미국산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이 보기 1, 2, 3번은 맞는 보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잘못된 보기, 정답은 4번인데요. 채권자는 협정관세를 적용함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관에 대한 차액은 2년이 아니라 5년, 우리 관세부가 제척기능과 동일한 5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법령에 규정된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세율 적용 우선순위. 자, 우리 FTA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인 관세법에 우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FTA 관세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FTA 무역 협정에 의해서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FTA 관세 협정은 무역 협정은 FTA 관련 법령보다도 더 우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올바른 것은 A, B, D, 답은 4번입니다. C에 보시면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건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FTA 특례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유무역협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 협정의 근거에서 우리나라 국내법이 생긴 거죠. 협정이 엄마예요. 그 말을 따라야 되겠다. 자, 3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법령상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이건 사실 단순한 게 답은 1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역 규범 파트 우리가 문제 풀어봤고요. 제가 48의 문제 풀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역 규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이렇게 접하는 이제 문제 그 과목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시고 한 문제에서 너무 시간이 지내서 뒷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끔 또 OMR 카드 체크하는 시간도 미리 계산을 하셔서 최대한 이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보기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틀린 보기 다시 한번 고쳐보시면서 이제 복습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